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어제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이 본격 시작되었죠. 일단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는데요. 나머지 후보자 8명이 넘어야 할 청문회 벽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는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교육부의 수장의 자리엔 자격 미달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정치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조인성입니다. 위닉스 보송이 업계 최초 5년 무상 품질 보증을 시작합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5년 무상 품질 보증. 제습이란 앞선 품질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것. 제습의 기준을 만들다. 위닉스 보송.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조제품 대상.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합니다. 오늘 동부전선 총기 사고,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이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동부전선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요. 총기를 난사했던 임모 병장은 부대원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 네, 한마디로 뭐 왕따였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육군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요. 오늘 GOP 총기 난사 수사 경과와 관련돼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임 병장을 2차례 조사해서 이런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내의 따돌림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 같습니다. 군수사 당국은요. 임 병장의 진술을 일부 확보함에 따라서요. 해당 소초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네. 관련해서요. 임 병장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그 소지했던 K2 소총이 고장 났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총기 노리쇠 뒷부분이 부러졌지만 총기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이 없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야기 나오죠. VTS라고 하는. 네. 네. 근데 이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예, 사고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정황들이 더 끔찍합니다. 네.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진도 VTS 직원들이 참사가 발생한 시각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모자라서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관제실 내부의 CCTV 기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로 삭제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광주지검에 따르면요. 당일 진도 VTS 교신 내용 그리고 근무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근무위원
인원의 8명 중에 최소 2명이 당시에 관제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진도 VTS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당일 오전 관할 해역에 들어온 세월호가 진입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오전 8시 48분부터 9시 6분까지 세월호가 항적을 이탈하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전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뭐 때문에 거기 앉아 있나요? 글쎄 말입니다. 걱정되네. 네. 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렸죠, 드디어. 네. 열렸는데 오늘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요 첫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뭐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네. 몇 가지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고 당일에 해군의 헬리콥터가 10시 1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장비나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같은 당의 김현 의원은요. 군은 가용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참사 당일 투입된 군의 해난 구조 잠수 장비는 현장에 투입된 잠수 요원 50여 명을 위한 스킨스쿠버 장비 40세트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새누리당의 그 권성동 의원은요. 중앙재난본부 가동이 무려 53분이나 걸렸고 당시 안행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대형 참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그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네요. 네네. 한때 가르쳤던 제자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입 가경입니다. 네. 이 김명수 후보자가요. 제자들에게 언론사 칼럼을 대필시키는가 하면 일부 수업까지 맡겼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를 지도교수로 그 석사 학위를 받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가요. 한 주간지에 기고문 형식으로 글을 옮겼는데요. 이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중 상당수는 제가 같이 수업을 들었거나 연구실에서 뵀던 사람들의 논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자들이 쓴 논문을 교수님을 당시 제일 저자로 해서 학술지에 싣기 위해서 요약하는 과정까지 네. 여러 차례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새누리당도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네. 국민적 눈으로 볼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장관은 물론이고 교수의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정호원 국무총리 유임과 관련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 대통령은 오늘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또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그 여당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에 제도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시의 시의원이 살인 교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거 뭐 자백은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은 네.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3월에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이른바 재력가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저께 발표됐는데 참 충격적입니다. 이 강서경찰서에 따르면요. 빚 독촉에 시달린 김모 서울시 의원이 친구에게 살해를 사주했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채무 관계에 있던 수천억대의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김 의원을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고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서 송 씨를 살해한 팽모 씨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송 씨로부터 이 빌려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육사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육사 지방선거 당시에 많은 후보들이 도박이나 무면허 운전, 폭력, 여러 가지 전과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 경우는 도저히 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네, 수사가 이제 끝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또 재판 결과도 나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이미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남산 2호 터널도 지금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양방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이제 성산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한남대교 지나 동호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방면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도 이제는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하남 가는 길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이후로 동작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안교부터 녹천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 주 북한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중 회담의 의미 그리고 북중 관계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현지에 계시는데요. 중국 법정대학교 문일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 방안에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사실 중국은 그 한중 양국 관계에 대해서 지금이 최고라고 평가할 만큼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 또 지속의 방안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특별한 현안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적 문제라든가 국제적 사안들에서 중국이 기대하는 게 클 텐데요. 네. 사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그 동아시아 질서 구축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힘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일본과는 그 영유권 문제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국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그 서울 방문하면서 지역 및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더욱 긴밀한 협력 동반자로 선택하려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고 떠났는데요. 네. 그 행간의 뜻은 이번 시속 방안을 계기로 국제적이나 그 지역적 사안에서 한국의 지지를 받고 싶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즉 MD 문제라든가 그 일본의 전쟁 수용을 가능케 하는 집단 자위권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기대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주요 의제로는 가장 먼저 그 북한 핵 문제와 북한 문제가 들어갈 것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한중 간의 11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FTA, 즉 그 자유무역 협정도 논의될 것입니다. 네. 또 양국 간의 그 10년간 진행해왔던 그 한중 영사협정 문제도 그 시 주석이 이번 방안을 계기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 동아시아 지역적 사안을 본다면 대일본 역사 공조 문제라든가 네. 또 국제적 현안으로는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협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떨까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좀 진일보한 공동 성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까요? 중국은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요. 네.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 대신 북한의 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의 기존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동시에 언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6자 회담 재개를 놓고 한중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비핵화나 핵 고도화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육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중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네. 남북회담, 북미회담 그리고 육자회담 등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개최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그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같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 문제에 관해서 무슨 공조 방안 같은 것들이 좀 나올까요? 양국 정상회담을 하면서요. 예. 역사 문제라는 물론 양국 간 공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제3국을 겨냥해서 대응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미국이 이를 반대할 개연성도 꽤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시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우회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중국 수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데서 주목할 점의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 한중 수교 이후에 그 장쩌민 주석이나 후진타오 주석 같은 분들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네. 북한을 먼저 찾았거든요. 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배려 성격이 강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원인은 작년 초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불거진 것인데요. 예.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 김정인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해왔지만은 네. 중국은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없는 한 김정은의 방중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주석이 북한을 건너뛰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싸지 않겠다는 일종의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무슨 계획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양국 사이에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진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주석이 한국의 답방을 이미 끝난 상태인 상황에서 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취임 이후 2년이 넘도록 중국과 정상회담을 같이 못하는 것은 양국 관계 차원에서 매우 비정상적이고 네. 또 김정은이 대외 관계에 나서려 한다면 예. 최우선적으로 일단 중국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내에 북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양국 간에 큰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받아들일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에서 크게 노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5일이 시진핑 주석의 생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축전도 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면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북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냉담한 사이로 변질되고 있다는 징후는 이건 말고 많습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 모두 현 시점에서 상대를 벌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덮어두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좀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건 분명합니다. 예.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도 중국은 계속 북한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관리를 해도 북한이 말을 잘 들어야죠. 네? 그래서 중국의 정치력과 이제 중국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 참, 좀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이 말이죠. 어제 새벽에도 동해상에서 미사일 2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에까지는 중국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나요? 물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바로 눈앞에 상황에서. 예.
북한이 한반도의 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어떤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그 중국 언론에서는 그 한국 언론의 보도를 재인용해서 보도할 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갖는 의미라든가 네. 속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중국 학계나 외교가에서는 내부적으로 예. 신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간의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견제가 될까요? 그거는 뭐 중국의 분명한 자들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것도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2년씩이나.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이례적이에요. 작년 중반에 그 최용해를 네. 보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의사를 타진했죠. 그때 시 주석이 그 최용해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거절을 했거든요. 예. 그 거절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입장을 보여라. 그게 전제를 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북한이 그런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진핑 네네. 그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어떤 시각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미국에서는 그 다니엘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가 지적한 것처럼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예사롭지 않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중국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희망 섞인 바람을 보여준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중 간의 그 역사적인 동맹이라고 표현될 만큼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 한중 정상이 만나서 일본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면서 어떻게 한중 양국간이 공동 인식을 추출해낼지가 이번 그 정상회담을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법정대학교의 문일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2711번님께서는 진실은 당사자가 더 잘 알겠지요. 국민과 본인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4274님께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사퇴하고 다른 사람 후보자를 세우면 좀 나아질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지 않고는 아무리 절차를 까다롭게 바꿔도 좋은 인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6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잇따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을 바꿔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것인데요.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TF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이거는 인사 실패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의 TF팀 위원장을 맡은 장윤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명의 국무총리 낙마시키셨죠? 뭐 시켰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안 맞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여론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소위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으로 계시는 조모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때 자신은 200문항에 달하는 사전 질의서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 후보를 지명을 못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유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책임 행정 원리에 반하고요. 예. 이미 사표를 제출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대변인을 통해 사표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표 수리되는 것으로 알았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안대희 그리고 문창극으로 이어지는 후임 총리에 대한 지명과 심지어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사표 수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국은 임명동의 절차 또 청문회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정호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적어도 헌법 정신과 인사청문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사람 찾기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너무나 이 신상털기식의 이 여론재판식의 이 여론이 반복이 돼서 너무 힘들다. 현실적으로 사람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 찾기가 힘듭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도 논평을 냈는데요. 예. 청렴하고 강직한 그리고 유능한 저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모두가 다 그렇게 부패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저는 존립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중에도 정직하게 열심히 잘 살아오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저는 폄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분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또 지적드리고 싶은 문제가 그 소위 새누리당 혹은 청와대의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이중잣대요? 예, 2006년도에 전효숙 재판관, 헌법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사표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다가 임명 동의서를 제출하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관 중에 그 헌재 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전효숙 재판관은 이미 사표를 냈고 그 수리 의사를 대통령이 밝힌 거기 때문에 민간인이다. 따라서 헌법 위배다. 그래서 2번 청문회를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청문회와 별도로 헌재소장 지명을 통한 청문회를 2번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넉 달 동안 그 청문 절차도 진행을 안 해줘서 지명 철회를 하게끔 만든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리가 됐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이다. 그래서 국회 임명 동의를 제출한 것이 이미 자격 상실했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번에 정호원 총리 문제는 사표 수리가 아니다. 따라서 유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중잣대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저는 상당히 개탄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게 아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제가 자꾸 요즘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새누리당에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찾으면 금방 찾는데 왜 국회는 놔두고 딴 데서 자꾸 찾느냐. 네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임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국무총리를 말이죠. 네네. 그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분권이 되고 새누리당 정권이니까 새누리당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봉계 의원님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누리당에 의원총회를 하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좀 거창 의원들 중에 좀 청렴한 사람, 그런 사람 뽑으세요라고 말씀 좀 하시지 그러십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강지원 법조로 따지면 저한테 한참 선배신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찾아보니까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사람 구하기 어렵더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의 현직 의원님들 또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격에 미달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냐 이런 반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하신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아니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제도는 순수 대통령제에 없는 제도입니다. 없는 제도죠. 의원 내각 책임제 요소를 도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 행정, 예. 소위 말해서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한 네. 분권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회의원 중에 또는 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얼마든지 좀 수첩을 벌이시고 네. 좀 폭넓게 인재를 구하면 찾을 수 있는 노릇입니다. 예. 그 법률 공부를 하신 박범계 의원님이시니까 얘기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대통령제만 알고 말이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다 그냥 묵살을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독주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뭘 자꾸 뭐 고치겠다고 그래요. 네. 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과거에는 정권을 잡아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은 낙마 사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어떻게 뭐 고칠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이게 이제 2000년도에 그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예. 도입이 된 제도고. 그랬었죠. 예. 또 현재처럼 이렇게 청문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도 그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명언을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서 뭐 들어줘라. 네. 결국은 지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라, 넓혀라 하는 것이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 거다. 네. 결국은 이쪽 사람들 꺼가기 전에는 그게 충족할 만한 사람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농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감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인사청문 제도를 지금 당장 8개 부처의 인사청문 전국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네네. 그런 마당에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께서 그 탓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지금 8개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네.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네. 네네.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통과를 시켜주셨더군요. 근데 그분은 뭐 큰 흠은 없었습니다. 네, 야당도 이렇게 협조를 좋은 분도 해서. 계십니다. 예. 네네. 야당도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통과시키셨고 지금 저희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 김명수 기획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막 사퇴하라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반은 자고 일어나면 뭐가 자꾸 터져 나오던데.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퇴해라. 강력하게요. 네. 그 2006년도에 교육부 총리 김병준 씨 후보가 논문 표절 한두 건 정도 가지고 낙마를 시켰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의혹이 11건이고요. 내용적으로도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기하고 연구비를 또 이렇게 하는 것, 또 지금 사실 안 밝혀졌지만 메가톤급 그런 의혹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메가톤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밝혀주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마 예, 청문위원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예.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바로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명수 교육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적어도 청문회를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후보자들이 말이죠. 저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지금 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언론의 문제가 제기가 되면 바로바로 해명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이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대통령제에서 지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여론에서 터져 나오면 벌써 다 이제 걸러져 가지고 사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꾸 청문회까지 가고 싶은지 자꾸 미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그 전체 인사 검증 기간이 평균 9주 정도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1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전에. 허위 진술을 한다든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청문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문회를 하는 날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하루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요. 네. 또 허위 진술에도 역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하루만 잘 버티면 20일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행을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러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국정원 개혁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전임 원장께서 뭐 정치 개입의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물러났습니다. 네. 시대 정신이라는 게 국정원 개혁인데요. 네네. 예, 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뭐 의혹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차떼기 연루 의혹, 과거에 뭐 그건 분명하게 드러난 거고요. 네. 5억 전달한 거, 네. 그리고 북풍 연루 의혹, 또 뭐 이제 또 그 병역을 이행하면서 이제 뭐 이런 등이 있는데요. 네.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저희들은 보는 거죠. 네. 이분은 역시 청문회를 열어봐서 네. 국민 여론과 함께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제 자꾸 낮아져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경우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오르지를 않습니까? 뭐 하시나요? 뭐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신 편이에요? 네, 강변 선생님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망에 걸맞게끔 오르지 못해서 이제 문제인데요. 네. 역시 그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새롭게 일신하는 거, 네. 뭔가 좀 보여주는 거, 그리고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네. 유능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점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정책정당으로 좀 거듭날 수 없을까요? 물론이지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가이기 때문에 선거 때도 정책으로 가지고 하지만 네네. 이렇게 지금 서민들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네. 이럴 때 새누리당은 여당이긴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왜 경제 정책들을 자꾸 새롭게 좀 내놓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이 좀 덜합니다. 아,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하는구나.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정치의 과잉이라는 측면이 좀 있죠. 네. 아, 네네. 그렇군요. 언론이 이런 그런 걸 좀 보도를 좀 잘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라디오 94.5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3908님께서는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셨군요. 6567님께서는요. 본인 스스로 창피한 일 아닌가요? 후보자로 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만두세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아주 좀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의 박범계 의원께서는 무슨 메가톤급 뭐 터뜨릴 게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겠는데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라디오 앱 A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